수요일 모닝 미팅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전일 유가 급락 관련해서 황병진 위원 발표해 주십시오. 네, 월요일 유가가 그런 5월물 선물의 만기 도래가 좀 임박을 하면서 좀 폭락을 한 이후에 이틀 연속 유가의 좀 폭락세 자체가 좀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만기였던 WTI 선물 5월물 선물은 직전일 마이너스 37.5달러에서 반등을 해서 10달러 수준의 최종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6월물 같은 경우에는 5월물 그런 선물 롤오버의 그런 여파 자체가 다시 또 전이가 되면서 전일 마이너스 43% 폭락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유가 하락의 요인이라고 하면 결국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급감해 있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내달부터 하루 평균 970만 배럴 감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감산 폭 자체가 수요 급감 폭을 상쇄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비관론이 좀 팽배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당연히 하루 평균 남아도는 그런 원유들 결국 저장할 시설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물 시장의 컨텐고 확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일 6월물 가격이 20달러대에서 다시 또 10달러대로 폭락했던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보면 5월물 선물 만기에서 발생했던 그런 롤오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좀 부각이 되면서 먼저 롤오버를 좀 시행하는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6월물 매도, 그다음에 원월물 매수 양상들 자체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결국 6월물에 몰려있는 그런 ETF 그런 기초자산들이 좀 많이 몰려있다라는 점에서는 롤오버 물량들 자체가 단기물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결국 유가의 향후 반등 시나리오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내달부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감산을 이행하는데 이 감산 이행에 대한 실효성이 좀 나타날 때가 돼야지 유가의 반등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좀 높아질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요 위축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여파 하에서 봉쇄된 부분들이 일부 완화되는 조치들이 좀 나타날 때 비로소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실효성 자체가 좀 기대 요인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반등을 그 시기를 좀 가늠을 해보자면 쉽지는 않겠지만 시기적으로 한 어느 정도 시기에서는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우선은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결국은 글로벌 원유 수요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결국 미국 아니면 EU 27개국 중심으로 일단 보신다라고 보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해서 지금 봉쇄라고 하는 부분이 원유 수요의 최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미국에서 좀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 자체가 5월 초 정도면 봉쇄를 일부 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 요인으로는 좀 작용할 거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원유 수요가 한 번에 사실상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정상화된다라고 보면 결국 내달부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하루 평균 970만 배럴을 감산을 이행하고 결국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는 구간을 좀 지나가게 되면 좀 5월 말 정도를 좀 지나고 나서 6월 정도는 돼야지 좀 유가 자체가 어느 정도 다시 또 안정세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글로벌리 재고는 사상 최고치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미국 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 그런 공급 과잉 당시에 좀 누적됐던 양을 지금 초과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재고도 지금은 사실상 공급 과잉 때문에 사실상 이 공급의 쇼크 때문에 발생했던 이슈보다는 수요의 쇼크라고 하는 하루 평균 2천만 배럴 가까이 지금 급감해 있는 수요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글로벌 원유 재고는 사상 최대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롤오버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6월물에서 7월물이나 8월물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느 쪽 월물로 좀 롤오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건 파악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2월물이나 이런 쪽으로 넘기는 게 좀 속편하는 일이지 7월물로 넘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건 제가 좀 후행 데이터로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예, 제가 좀 언급드리면 현재 그 NIMAX 선물 보면은 미결제 약정이 7월물 쪽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 8월물 뒤권은 아직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USO라는 이제 가장 큰 규모의 ETF가 이 6월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신규 설정을 중단시킨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7월물로 넘기는 시점이 이제 5월 5일부터 5월 8일인데 그때쯤에 또다시 또 컨텐츠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제 이 월물 마이너스 이 사건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롤오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6월물 부담은 상당히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월물이 또 마이너스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뭐 상황상 그렇다는 거죠?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다시 또 롤오버 기간 앞두고 투자자들이 오히려 투기성 매도도 사실상 좀 가세할 수 있다고 보면 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 미국 주식시장 관련해서 조현주 위원 발표해 주십시오. 네, 이 페이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급락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이제 장중에 배럴당 10달러까지 하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공포 심리를 좀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섹터별로 이제 급락을 했던 섹터를 보시면 사실 에너지보다는 오히려 테크 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크 쪽 실적이 좀 부진했던 영향인데요. IBM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2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낮고 범위를 크게 제시하면서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가이던스를 주면서 좀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넷플릭스나 스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호조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실적에 따른 차별화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그리고 좀 긍정적인 뉴스는 이제 코로나 네 번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 정도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총 한 4,840억 달러 정도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목요일 날 하원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기업 쪽에서 불명확하게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 시즌 지속되면서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요소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1일부터 조금은 다른 국가 대비 빠르게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는 거고요. 이미 25개 주에서는 1단계 정도의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활동 재개를 하는 요건이 14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조건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월 15일부로 피크를 찍고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이게 일주일 더 연장이 되면 사실 뉴욕도 5월 1일에 요건상으로는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요건에 충분히 부합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경제활동을 좀 빠르게 재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3페이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이랑 이제 트럼프의 그 베팅 간극이 조금 좁아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재정 지출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에서 쓰는 북한 전략 김병현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아시겠지만 리서치는 NH 북한 데스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CNN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이 나왔고요. 한국 정부는 관련 특이 사항이 없다라고 발표를 해서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요. 팩트나 과거 사례에 대한 질문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팩트만 보면은 이게 잘 아시는 바대로 4월 16일 전주부터 김정은이 태양절 참배를 불참하면서 신변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설이 제기를 됐고요. 그리고 나서 19일 날은 뭐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서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언급을 했고 북한은 또 사실무근을 얘기를 했습니다. CNN이라는 데서 21일 어제 이제 오전에 수술 후에 상태가 위중하다. 그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 중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러면서 뭐 유가 영향도 같이 받았지만 원달러 환율은 뭐 1240원 그리고 코스피는 저점이 이제 1841원이 됐는데 점심때쯤 한국 정부가 이런 뭐 관련 특이 동향이 식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금 소폭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트럼프는
뭐 우리는 알지 못한다. 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과거 사례를 보면요. 94년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94년 초에 이제 건강이상설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었고, 당해 6월에 북미 핵협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좋았었다가 7월 초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7월 7일날 이제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미 뭐 한 10년 전부터 공식 후계자를 지정을 했던 상황이어서 뒷페이지 이제 차트를 보시면 당시 뭐 주식시장이나 환율은 전혀 이제 영향이 없었고요. 2011년도 12월 17일에 김정일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는 하루 정도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마이너스 코스피는 3.4%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이후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도 한 1년, 한 9개월 전부터, 1년 전이죠. 1년 전부터 후계 구도를 이제 공식화해서 이미 이제 뭐 후계자 자리는 다 마련을 해놓은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뭐 나오는 얘기들은 작년 말에 여동생이죠. 이제 김여정 1 부부장을 후계자로 내정을 했다라는 추정 보도만 지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 발표해 주세요. 네, 롯데하이마트 목표 주가는 하향하고요. 투자 의견은 홀드해서 바이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해서 EPS를 좀 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기존 35,000원에서 30,000원으로 17% 하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게 보는 이유는요. 온라인으로의 채널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언택트 소비의 확산으로 TV와 PC의 수요도 좀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이 종목이 항상 여름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시즌 진입으로 에어컨 기대감도 있고 지금 주가도 충분히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3페이지의 그림 1인데요. 저희 지금 코로나19로 온라인 매출이 6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중도 작년에 12%에서 16%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이렇게 온라인이 늘어나면 이제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성 걱정을 좀 하시는데요. 동사 온라인 같은 경우 지금 자사몰의 그 비중 증가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몰이 2018년에는 50%였는데 지금 뭐 거의 60-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몰에서 팔면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쪽의 수익성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온라인 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좋게 보는 거는 이제 PC와 그 다음에 TV의 매출 증가입니다. 그래서 TV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대형 프리미엄 TV의 매출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꼭 TV로 그런 뭐 지상파나 케이블만 보는 게 아니라 요새는 여러 가지 IT 기기를 연결해서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계약의 영향으로 지금 10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에 대해서 10% 그 환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색 가전 매출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분기 들어서는 다 좋은데요. 에어컨이 매출이 전년 대비 50%가량 하락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폭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로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여름까지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에어컨 매출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에어컨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매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사이클상 그래도 올해는 바닥은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언택트 소비의 확산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실내 생활과 관련된 가전 매출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경기 하반기에는 내구재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매출이 큰 타격을 받지만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전 제품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주방 가전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드시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주가가 충분히 하락하였다는 거고요. 올해 기준 PR이 이제 11배니까 뭐 절대적으로 싼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올해 추정치에 약 500억 원의 영업권 손상 가능성을 미리 선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 상황이 우려보다 양호할 경우에 솔직히 영업권 손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의 그림 6인데 저희 PE 밴드예요. 그래서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배면은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뉴스에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3가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1분기 프리뷰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 일단 뭐 실적이 절대적으로는 좋은 숫자는 아닌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로 오프라인 객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또 판촉도 많이 줄이면서 매출 총이익률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TV랑 PC 이런 쪽 좋고요. 백색 가전도 플러스고요. 다만 이번 1분기에는 PC가 중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서 약간 쇼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분기에는 반영됐고 2분기엔 100% 회복됐고요. 그리고 지금 맑아진 공기로 공기청정기 매출이 한 마이너스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기청정기 매출 비중이 한 저희 전사 기준으로 뭐 낮은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6페이지 표 1번을 보면요. 뭐 다 좋다 하지만 내년 내후년 매출 추정해 놓은 거 보면 뭐 크게 뭐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종목이 바이를 해야 될 종목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실적이 뭐 제가 조금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적이 내려가는 건 맞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더 과도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실제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 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내려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영업권 상각이 일어날 가능성을 다 여기 전제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안 일어나면 실적 상향의 폭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영업권 상각하고 매출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돈을 벌려면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카테고리별로 좋다 하지만 전체 매출은 뭐 똔똔인데 이런 종목이 과연 매력적인 종목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업권을 말씀드린 건 표 1에 보시면 이제 매출 대비 이제 EPS의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매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롯데 하이마트가 뭐 엄청 성장하는 채널은 당연히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이제 8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만 원 이상은 받을 만한데 너무 과도하게 내려갔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에 더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호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홀할 때가 이제 영업권 이슈가 한참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 한 몇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건 얼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한 1조 3천억 정도 영업권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칠성과 삼양식품 발표해 주십시오. 네, 롯데칠성과 삼양식품 모두 실적 전망치를 상향합니다. 롯데칠성부터 보시면 기존에는 음료는 좀 견조하고 그리고 주류는 매출이 급락해서 영업 적자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실적까지 확인한 지금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요. 음료는 1년까지는 매출이 좋았고 근데 3월에 역사상 없었던 좀 매출 급감이 있었던 것으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전체 1분기 매출도 음료는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한 10%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류는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불매운동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코로나 영향까지 더해져서 맥주와 소주 모두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0억 가까이 매출액이 빠진 가운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0억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있었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던 비용들이 완전 좀 많이 축소화되면서 놀라운 수익 구조 개선이 좀 가능했고 이로 인해서 영업 적자 추정에서 85억 영업 이익 내는 것으로 추정치를 변경하겠습니다. 올해 내내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소주 가격 인상 때문에 그 엽기적 효과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은 좀 어렵지만 하반기는 기저가 좀 워낙 낮고 또 비용 효율화 외에 이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마케팅 개선 효과들이 더해지면서 좀 롯데칠성이 의미 있는 좀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부분 좀 반영해서 기존 목표 주가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13%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관세청 수출 데이터와 연동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수출입 데이터 업데이트 할 때마다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초반 좀 우려가 코로나에 있었을 때 있었는데 오히려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적 추정치를 소폭 상향했습니다. 중국에는 1월 춘절 기간 동안 좀 유통성이 다소 슬로우하면서 이때 좀 재고 소진이 많이 됐고 이로 인해서 2월에 좀 오더 양이 물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2월에 오더 물린 부분도 판매로 잘 연결이 되면서 3월에도 수출 호조세가 좀 유지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외에 미국이나 동남아 지역에도 전반적으로 인지도와 함께 수출 규모가 좀 레벨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한 해 뭐 좀 우려들이 작년 엽기전화 이런 부분들 우려가 있었으나 계속 좋은 실적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롯데칠성 비용 효율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올해 진행될 게 쌍불제라고 해서는 원래는 이제 주류 업체들에게 주던 이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좀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돈들이 사실 이거는 제 추정치긴 한데 작년에 얘네들이 주류 쪽에서 썼던 광고 선전비 중에 거의 약 절반 가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거의 올해는 완전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올해 6월부터 얘네가 이제 주류 업계에서 쌍불제 시행을 하는데 뭐 작년에 있었던 불매운동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는 실제로 진행될지는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맥주 OEM 쪽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이제 지금 현재는 가동률이 한 20%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이 가동률 상승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주류 쪽에 있었던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 670억으로 예상을 하는데 올해 이들이 진행하는 그 비용 효율화가 실제로 잘 진행된다면 하반기 때 조금 진행될 그런 마케팅 비용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한 500에서 600억 정도의 비용이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발표해 주세요. 예, 추가적인 손상차손 현재 유가에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상 금액은 대략 1.2조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부분 적정 가치는 4.1조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차감한 금액은 대략 2.9조, 목표 주가로는 한 31,000원 정도. 그래서 손상차손에 대한 우려들은 좀 감안을 하더라도 현재 주가상에서의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주가 할인 요인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손상차손입니다. 지금 호주 GLNG랑 호주 프렐류드 FLNG 등이 이제 손상차손 유가 하락 시에 손상차손 발생 가능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자회사의 자본을 합계를 보면 대략 1.2조 정도 되고요. 이 해당 자본들이 전부 다 손상차손 가능 대상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발생한다면은 1.2조 정도인데 과거에도 사실 이런 경험들이 저희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이 금액에 보통은 장기 유가 전망치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일단 단일 연도에는 절반 정도가 최대 나올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잠재적으로 이런
금액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주가를 누르고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료비 연동제 중단되면서 이제 미수금 쌓였다라는 건데, 지금 유가가 상승할 경우는 이제 미수금이 추가적으로 쌓이고, 그다음에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수금이 좀 더 빠르게 회수될 수 있는 여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명확하게 좀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뭐 간단히만 보면은 아직 유가 하락분에 대한 효과들은 아직 GLNG나 프렐류드 쪽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 하이웨이 쪽의 실적은 크게 뭐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국내 쪽 같은 경우도 적정 투자 보수액 지금 잡혀 있는 거 계산해 보면 대략 8,600억 정도, 8,000억대 후반 정도 볼 수 있어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뉴 말씀해 주세요. 네, 뉴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영화 쪽에 대작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이제 코로나19의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향후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개봉할 수 있는 대작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큰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국내 흥행이 1,156만 명 기록했던 부산행 후속작인 반도가 이 뉴를 통해서 7월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전 감독이 계속해서 제작을 맡았고, 일단 지난 4월 2일날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 여기도 이제 좀비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보통 제작비에 200억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BEP 레벨이 한 500만 명에서 600만 명 돼서 꽤 망할 경우 꽤 심각한 실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반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한 300만 명 정도만 이제 봐준다고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매출액이나 실적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봤던 포인트가 기존의 영화 외에 드라마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부분이었는데, 드라마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2개에서 올해는 3-4개로 이제 나갈 예정이고, 당장 5월부터 이제 오마이 베이비, 7월에는 지연된 정의들이 이제 상영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3년 동안 별도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별도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면은 코스닥 법상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저번 주 16일 날 이제 상영 간부를 물적 분할하였고, 여기서 적자가 한 20억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후에 이제 뭐 반도도 망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들이 전부 다 제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기록해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 리스크는 이제 제거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올 초에 추진한 것보다는 영업이익을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가 자체가 그때는 5개의 드라마를 봤는데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라마 제작 환경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3개 정도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올해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고, 여기서 반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이익 또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뉴 같은 경우에는 이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콘텐츠 관련 기업으로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키움증권 현대해상 코멘트. 예, 키움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WTA 선물이 이제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가격을 나타내면서요. 이제 HTS에서 이제 마이너스 값을 이제 처리를 못하는 몇몇 이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이제 증권사 대부분은 뭐 마이너스 가격이 되기 전에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태가 났을 때 빨리 이제 수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예, 다만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것에 관련해서 좀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가격 자체가 입력이 되지 않은 데다가 뭐 이제 가격이나 수익률 표시 좀 잘못되는 그런 사태가 좀 나타났고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미니 선물입니다. 미니 WTA 크루드 선물이고요. 계약 단위가 이제 건당 500배럴 기준이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은 이제 거래 중지 발생,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때 시점부터 마이너스 $9까지의
대해서는 이제 선물 계약당 $4,500를 보상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뭐 피해 규모는 회사에서는 뭐 이제 전혀 얘기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이 선물 자체가 미니 선물이기 때문에 거래 비중이 크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고객한테 보상을 해주더라도 최대 뭐 이제 수십억 원 수준을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어디까지는 회사 측의 보상안을 피해자들이 받아들인다라는 가정이고요. 만약에 피해자들이 뭐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은 비용 부담은 이제 회사 예상보다는 좀 더 커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예상대로 이제 뭐 보상액이 이루어질 경우 일단 실적에 미칠 영향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키움증권의 이제 평판 리스크, 뭐 이제 악화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키움증권은 HTS나 뭐 MTS 이게 회사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빈번하게 요즘 사고가 나는 건 좀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건 좀 다시 재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대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이제 발표 그리고 취득하는 발표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제 일단 먼저 처분 주식은 68만 주고요. 예, 처분한 이유는 2015년 5월에 현대 하이카 다이렉트 영업인수 당시에 이제 현대해상 이제 기존 주주 중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취득한 자사주가 있었는데 그게 68만 주였고요.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이제 5년 이내에 이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거를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발행 주식의 0.76%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100만 주를 자사주 매입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거 매입하는 거는 이제 혹시나 그러니까 자사주 처분에 의한 이제 다일루션 우려, 이걸 좀 선제적으로 막겠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처분 주식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뭐 주가의 노이즈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소한 노이즈도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없앤 쪽으로 가겠다라는 회사의 의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에는 나쁠 건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